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1216 대책 그 절세 수단으로서 다주택자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들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얼마나 이게 절세가 되는지 한번 저랑 한번 세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죠. 양도세 중과 유예 부담부 증여 뜬다. 일반 증여에 비해 절세 효과가 크다. 뭐 양도세는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 뭐 중과 유예 기간에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종전보다 낮은 세금으로 명의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부 증여가 이제 유리하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내년 6월 30일까지 2020년 6월 30일까지 출고를 마련해 줬죠. 10년 이상 보유한 그 다주택자들의 경우는 그 기간 안에 팔면 중과 대상을 이제 안 한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팔려고 내놔도 매수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거를 그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도 있다라면 요 기간에 이제 증여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증여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절세가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6월 30일까지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종부세 기준일이 언제죠? 보통 그 6월 1일자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든 부담부 증여를 하든 내년부터는 종부세도 강화된다고 하니 가급적 6월 1일 전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저랑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중과 대상이라 그러면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랑 먼저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한시적 중과 유예 기간 동안 이제 매매했을 경우 또는 부담부 증여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정지역이었을 경우 중과 대상이었을 경우부터 한번 계산을 한번 뽑아 볼게요. 먼저 사례는 이렇습니다. 5억에 사서 15억에 파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정지역에 있었고 중과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세금이 얼마냐면요, 그 양도 차익 10억에 대해서요, 장기 보유 공제 원래 안 해주고요, 뭐 250 공제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과표가 9억 9,700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5억이 넘으면 42%인데 2주택이면 10% 중과, 3주택 이상이면 20% 중과해서 세금이 거의 차익이에요. 50% 이상, 60% 이상 세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물론 이제 제3자한테 팔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 자녀한테 팔았을 때는 하여튼 세금이 이런데, 이거를 만약에 자녀한테 전부 증여하면 어떻게 되냐, 15억을. 근데 요즘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매 사례, 즉 시가로 증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15억을 만약에 증여를 하면 부모 자식 간 1인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5천만원 뺀 14억 5천에 대해서 한 4억 2천 증여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장 이 양도가 증여세보다는 많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부담부 증여를 하면 조금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것도 보면 이렇죠. 일단은 대출이랑 보증금은 한 8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증금이나 대출은. 그러면 저희가 부담부 증여일 때는 이거죠. 야, 대출 보증금 아들아 네가 갚아라, 이제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8억은 15억 중에 8억을 뺀 7억은 진짜 공짜로 주는 거고, 8억은 야 이거 네가 갚어, 이건 유상으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요. 증여가액은 15억에서 8억을 뺀 게 이제 증여가액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양도세부터 계산하면 이렇죠. 양도가액은 8억인데 그럼 취득가액은 아까 5억에 샀다고 했으니까 5억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15억에 15억 기준이었을 때 그렇고, 요 비율만큼, 즉 5억에 사서 15억에 파는 요 비율만큼으로 취득가액을 이렇게 좀 추려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한 2.67억이 나오고요. 그거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역시나 장기 보유 공제는 못 받습니다. 역시나 조정지역의 경우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면
역시 5억이 넘기 때문에 2주택일 땐 52%, 3주택일 때는 62%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는 8억 원 유상으로 넘겼고 7억에 대해서 순수 증여이기 때문에 5천 뺀 6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금을 계산하면 1.35억이 나옵니다. 뭐 이 세금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결과치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는 전부 양도, 즉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이 세금이 제일 크다 이거죠. 제일 크다. 자녀한테 유료로 유상으로 팔든 뭐 제3자한테 팔든 그 전부 매매로 했을 때가 세금이 제일 크고, 역으로 부담부 증여했을 때가 전부 증여보다 세금이 더 크게 나옵니다. 요 2주택일 때는 작게 나오는데 대체로 비슷하거나 더 크게 나와요. 이게 부담부 증여일 때가 왜 그러냐면은 그 장기보유공제 못 받고 10% 20% 할증을 받기 때문에 증여세율보다 더 높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치가 도래합니다. 즉 매매가 제일 많이 나오고 부담부 증여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증여가 적게 나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조정지역의 경우는 부담부 증여 곡선이 이렇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세금이 적게 나오는 일반적으로는 최적의 채무액이 존재하는데 조정지역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최악의 채무액이 존재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최악의 채무액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20년 6월 30일까지 중과를 한시적으로 이제 그 유예시켰는데요. 이랬을 때도 한번 세금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죠. 이제 아까처럼 이제 5억에 사서 15억에 파는 건데, 아까는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장기보유공제 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2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표가 이제 빼면은 한 7억 9,700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5억 이상은 42%인데 그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똑같죠? 그죠? 그 중과세가 없으니까 세금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증여도 마찬가지로 조정지역이든 아니든 뭐 세금은 똑같습니다. 4억 2천 똑같고요. 그럼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냐? 다 똑같은데 뭐만 틀려요? 장기 보유공제를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장기 보유공제를 받고 그로 인해서 세율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 내년 6월 30일까지 만약에 매매든 전부 증여든 부담부 증여든 하면 전부 증여가 세금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전부 양도가 그 다음이고 부담부 증여가 제일 작게 나옵니다. 제일 작게 나와요. 그래서 비조정지역이거나 아니면 이제 6월 30일까지 조정지역이지만 중과 유예 기간 동안에 부담부 증여 곡선은 이런 곡선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즉 뭐예요? 세금이 적게 나오는 최적의 채무액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무사님들한테 그 최적의 채무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도 간혹 이렇게 좀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 곡선은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결과를 하나의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2주택일 경우 3주택일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조정지역인데 중과 대상일 경우는 이렇다는 거죠. 즉 전부 양도가 세금이 가장 많고 중과 대상이라,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가 많고, 왜?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를 보는 부분이 또 중과 대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부 증여가 작은데요. 비조정지역이거나 6월 30일까지 중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데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부 증여가 세금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전부 양도가 그 다음이고 부담부 증여가 가장 세금이 적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조정지역이었을 경우 이거 세금 무서워서 못 팔았는데 뭐 5억 무슨 뭐 6억 아니면 뭐 부담부 증여일 때도 뭐 이래서 못 팔았는데 지금은 한 2억 9천대로 지금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덜해졌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매수자도 없고 그 다음에 에이 이거 나중에 또 오를 수도 있고 하니 그냥 자녀한테 그 전부 증여가 아니라 대출이나 보증금을 낀 상태에서 주자 이제 요런 게 지금 1216 대책 발표 후 논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가장 세금이 적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